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 종목을 짚어보는 오늘의 특징주 2월 28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코노미 채널에 올라갈 거고요. 자, 전코노미 채널에 오셔서 이것저것 영상들 많이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역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을 짚고 그 이후에 상승 하락한 특징주들 한 번씩 보면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화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주 뉴욕 증시가 이 기대감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역시 이 소식에 양대 지수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크게 뭔가 명분이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강한 제재를 지금 가하는 점과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이러한 대화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러시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이라도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은 뭐 지금까지보다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증시 반등이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지금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2,908억, 코스닥에서 399억을 순매수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간만에 매수세로 돌아왔어요. 코스피에서 965억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146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도 포지션이 좀 있었는데 코스피에서 3,802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553억을 순매도를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1200원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에 좀 이렇게 제동이 앞으로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이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하거나 유지가 된다면 좀 외국인 매수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월 28일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우, 그리고 두산 이 우비, 그리고 보성 파워텍이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피라맥스의 성공적인 233 소식에 좀 강세가 나온 모습이 보이는데요. 1단계에서 증상 개선 비율이 93.8%에 달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만으로 뭔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 그쯤에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에 투자할 때는 최대한 주의하고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여러 회사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임상 소식도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조금 피해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두산 이유비는 이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중요성 발언 및 산업은행과 두산이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의한 채권단 관리 체제 종결이라는 이런 교포제 상한가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보성 파워텍 말고도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동사는 가스 개폐기, 송전 철탑, 발전소용 철 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28일 상승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을 한번 보시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신기계, 일진파워, 그리고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 보였고요. 또 이 노블 M&B 얘 같은 경우는 코로나 타입 검체 채찍
이제 키트를 개발한 소식에 강세가 나온 거예요. 자, 세부 MEC. 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75억 가량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STS 엔진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현대중공업과 596억 규모의 방산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상승 종목 중에 3개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우 같은 경우는 올해 2달 만에 이제 도시정비 사업 신규 수주액이 1조 6천억을 넘겼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5월이 지나서야 수주액이 1조 원이 돌파한 것을 보면 이번에 2개월 만에 이렇게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건 아주 이 실적에 있어서 큰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은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LIS는 이제 T&D 지분을 44% 취득한 점을 부각받아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T&D가 어떤 회사냐 하면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기업으로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팩을 탑재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2차전지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세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결이 다르게 상승세가 나왔어요. 자,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의해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 막 급하게 매수하고 막 그러시는 거 그렇게 했다가 물리지 마시고 이렇게 권리락이 잡혀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매수하시는 걸 좀 이렇게 참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동사는 석유난로 및 창문형 에어컨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2월 28일 하한가 간 종목은 없기 때문에 분석도 없습니다. 자, 2월 28일 하락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윤땡땡 후보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양사무비, 히림, 노루홀딩스,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애니능률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안땡땡 후보 관련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윤땡땡과 안땡땡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됨에 따라서 이제 윤땡땡과 안땡땡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안랩 역시 안땡땡 후보의 관련주죠. 자, 그러면 이 이외에 하락 종목을 한 3개 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2개라고 잘못 썼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양사무비를 보자면 이 종목은 윤땡땡 후보와 안땡땡 후보의 단일화 결렬로 인해서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동양사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윤땡땡 후보와 엮이냐면 임원 중 일부가 윤땡땡 후보와 동문이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한 이력 때문에 윤땡땡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조기 종료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서 이로 인한 유가 하락이 나왔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런 석유 관련주들이 하락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동사는 블랙 아스팔트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석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메리츠 금융지주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와는 좀 결이 다르죠. MSCI 편입을 앞두고 차익 매물 실현에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MSCI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MSCI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의 자금이 해당 종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번 메리츠 금융 지주의 주가 하락은 차익 매물 실현 때문에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런 주식들,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죠. 자, 지금 정책 관련주는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인맥 관련주 등의 정치 테마주들 있죠.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갖고 있으신 분들은 손실권이라고 하면 손실 최소화하는 선에서 좀 이렇게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익권이시라면 최대한 빠른 매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 대선 인맥 관련주나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좀 이렇게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크게 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